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두문불출하다가 원래 월요일, 화요일 유튜브로 스트리밍으로 북리딩을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열이 좀 났었거든요. 솔직히 코로나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열도 깔아앉고 몸 상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좀 최근에 하여튼 제가 예전에 맹장염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유착이 좀 있어요. 유착이 좀 있어가지고 장마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생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지금 되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또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또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질문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선생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 두통으로 저희 병원 직원 중 뇌수막염이 의심되어서 대학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가 아닐까 하고 걱정했었는데 어떻게 질환을 조기에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이라서 다양한 질환을 깊게는 모르지만 넓게는 알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뭐에 꼽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단정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죠. 항상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열이 나면 다 코로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별 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그 선생님이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코로나일 수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코로나 증상이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비특이적인 증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장염 같은 경우에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이렇게 정해진 통증들을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설사도 한다, 어떤 경우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떤 경우는 목이 찢어질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지만 그거 가지고 진단을 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뇌수막염도 비특이적인 증상이 꽤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과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알아낼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통증을 보고 있는 병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내과를 보고 있는 내과 질환을 보고 있는 원장이었다면 엑스레이도 찍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검사도 해봤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두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두통이 너무 심했고 미식거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설사도 약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장관계 증상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두통이 되게 심했고 구토했다, 구토를 하고 싶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의사는 의심을 할 뿐이지 그걸로 확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근데 결국에 제가 이제 계속 우리 직원이 한 2주일 동안 출근을 못 해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고 빨리 큰 병원 가서 진단을 해라라고 제가 결정을 내려줬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어요. 이거 뇌수막염일 수도 있으니까 큰 병원, 대학병원 가서 입원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병원 가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뇌수막염이나 이런 게 의심되니까 뇌척수액 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자라고 얘기는 들었던 걸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근데 두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조금 더 빨리 좀 신경 썼으면 바로 진료 의뢰서를 적어서 대학병원에 보내줬으면 좀 빨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통의 원인도 너무 많으니까요. 두통이 생기면 일단 미식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 때문에 미식거리는 거를 좀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빨리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예? 네, 원장님, 그렇다면 두통의 감별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보지 못하는 제 권한 밖의 질환은 뇌수막염도 마찬가지지만 편두통도 사실 제가 보는 과는 아니에요. 편두통은 엄밀히 얘기하면 신경과가 봐야 맞습니다. 내과 선생님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전문성으로 따지면 신경과가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이 생기는 기전 자체가 뇌 혈관에 관련된 문제라고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 혈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뭐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혈관의 확장설이 뭐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혈관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인지 아니면 이게 경추성 두통인지 아니면 뇌수막염인지 아니면 혈관 문제인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뇌혈관 문제겠죠. 대표적으로 어제도 환자분 오셨었는데 이제 말씀이 좀 어눌하셔서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여러분 뇌 사진을 찍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찍어볼 수 있는데 뇌 MRI를 찍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MRI 찍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뇌 안의 혈관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드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되는 증상.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두통이 생기면서 갑자기 혀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휜다든지 혀가 왼쪽으로 휜다든지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들이 항상 뭐가 안 좋으면 혀를 내밀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혀가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사물이 두 개로 보여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보고요. 그런 경우는 빨리 CT나 MRI를 빨리 찍으셔야 돼요. 뇌 출혈을 보는 거는 CT가 좋고요. 그 다음 뇌 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MRI가 정답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응급 증상이 나타나면 CT는 빨리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 출혈이 의심되면 CT부터 보통 많이 찍는 편입니다. 간혹 가다가 뭐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응급실에서 제가 옛날에 근무를 했을 때 CT 찍고 나서 다시 MRI를 찍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CT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MRI를 찍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호자분이 저한테 쌍욕을 하셨어요. 쌍욕을.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돈 벌라고 이 새끼야. 처음부터 MRI 찍었으면 됐지. CT까지 찍어놓고 또 MRI를 찍냐? 돈 벌라고 그러지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레지던트일 때는요. 일이 많으면 무조건 힘들어요.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MRI를 찍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CT로 먼저 출혈을 감별하고 그 다음에 출혈이 없으면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혔는지를 보는 게 순서인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죠. 그때도 자괴감이 들죠. 왜 이럴까? 황당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로 가면 좀 애매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 뇌수막염은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열이. 뇌수막염은 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뇌수막염이 걸리기 전에 이미 다른 질환, 그러니까 뭐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 뭐 감기나 편도염이나 아니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이런 걸 먼저 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뇌수막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력 청취를 잘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린애들한테 잘 나타나는 뭐 선셋 사인, 그죠? 선세팅 사인 이런 게 나타나요. 눈동자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까만 눈동자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뇌수막염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죠. 편두통이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요. 편두통은요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신경과 선생님을 제가 나중에 모시면 참 좋은데 편두통은 진짜 잘 봐야 돼요. 편두통을 어정쩡하게 이게 얘기하는 편두통하고 학문적인 편두통은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근데 진짜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환자분들이 편두통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물론 저보다 뭐 신경과 선생님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편두통 공부를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한 편인데 뭐 편두통은 조짐이 있는 편두통, 조짐이 없는 편두통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이 자기 증상을 갖고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서 환자분이 수긍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읽어보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알아요. 제가 이 증상이에요. 딱 이거예요. 눈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두통은
정말 심할 경우에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편두통. 근데 편두통은 열이 안 나죠. 열이 안 나고 그리고 증상들이 계속 이렇게 잘 안 나요.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와 이게 혹시나 뇌출혈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증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생기면 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증상이 생겼는지를 물어보고 처음으로 생겼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감안을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요. 편두통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뇌출혈과 뇌경색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이 정도로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좀 나타나요. 그러면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만큼 CT나 MRI를 찍기 쉬운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증상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확률이 훨씬 떨어지고요. 열도 안 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 나타난다면 편두통을 의심하고 치료를 해야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아니다. 경추성 두통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경추성 두통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고 경추성 두통 환자 정말 많이 오거든요. 경추성 두통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학적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을 젖혔을 때, 목을 회전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갑대를 들어 올려서 이제 팔이나 견갑대에 의해서 목으로 가는 텐셔널 스트레스를 줄여줬을 때 통증이 사라지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의해서 나타나는 연관통도 사라지는지도 또는 연관통을 유발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추성 두통도 뭐 우리는 진단 내리기가 쉽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진단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워낙 경추성 두통 환자를 많이 봐서 보통 감별을 곧잘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보는데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는 당연히 이제 CT나 MRI 찍으세요. 이건 대학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검사를 또 다 하고 오세요. 대학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이상이 없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편두통 감별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감별하고 나서 편두통이라면 신경과에 가서 치료를 잘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편두통과 경추성 두통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편두통 치료를 하면서 경추성 두통을 같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벌써 10분 넘었죠, 그죠? 네, 그쯤 됐어요. 그쯤 됐죠. 예. 하여튼 짧게 하려고 해도 말하다 보면 점점 길어집니다. 이게 막 말씀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짧게 얘기한 거거든요. 나중에 편두통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고 다음 또 영상도 관심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